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표준용액 제조와 관련된 우리 수행평가 안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활동지에 대한 내용 다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실험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해 줄 테니 여러분들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이번 주에 실험 실습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하신 다음에 그리고 실전으로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날 이틀 동안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표준용액 제조하는 과정 실제로 실전으로 실험 실습하고 그리고 활동지까지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표준용액 제조 과정에 대한 실험 영상부터 보고 온 다음에 활동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험실로 왔는데요. 자, 실험실에서는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험 기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전자저울에서 우리 고체 용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 기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수산화 나트륨 용질을 조금 소분해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보일까요? 여기 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여기 표선까지 옮기게 되면요, 여기 100ml라고 써 있죠. 100ml만큼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앞에 있는 이것은 바로 부피 플라스크의 마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 비커를 이용해서 좀 이따가 용질을 측정을 할 거고요. 나중에 용질을 녹인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을 때 그냥 넣으면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넣으라고 해서 요 깔때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자, 그리고 나중에 비커에서 용질을 녹일 때 바로 요 유리막대라는 것을 이용해서 용질을 용해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고체 용질의 질량을 측정을 할 때 옮기는 용도로 해서 약수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회용 스포이트죠. 해서 요 일회용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요 표선을 정밀하게 맞출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바로 요 식기병을 이용해서 좀 이따가 다른 모든 실험 기구를 씻어가지고 여기다 넣는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0.5몰 농도짜리 이제 100ml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렇지. 0.5몰 농도짜리가 100ml만큼 있으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수산화 나트륨을 측정해야 되는지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수산화 나트륨 2g을 측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원을 이렇게 켜주시고요. 켜주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비커에다가 용질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비커를 올려줍시다. 자, 지금 몇 그램이 측정이 됐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0점을 눌러서 0점 조절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0g을 다시 바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2g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수행평가를 할 때는 0.2g의 오차 범위를 허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8g부터 2.2g까지 측정이 되면은 2g이라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1.9g, 4g인가요? 선생님 거꾸로 봐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약 한 2g 정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지만 우리 오차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2g이라고 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수산화 나트륨을 잘 용해시켜줘야 돼요. 그럼 물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물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식기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조금 넣어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물을 많이 넣어주면 좀 이따가 이 100ml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먼저 부어서 용해를 전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기병을 잘 닫아주고요. 요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전부 용해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잘 저어주면요. 지금 살짝 선생님이 여기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갖고 용액의 온도가 조금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용해를 시켰으면은 요걸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우리 요 깔때기를 이용해서 부피 플라스크를 넣어주고요. 요거를 잘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용액을 쭉 증류수를 부어가지고 쭉 맞추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유리막대에 있는 수산화나트륨이 잔뜩 묻어 있겠죠. 요거를 전부 다 넣어야지 우리가 딱 2g을 전부 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묻어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자, 여기도 비커에도 굉장히 많은 수산화나트륨이 묻어 있겠죠. 그럼 얘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실험할 때는요, 이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씻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는 어때요? 사실 요 씻는 과정을 알고 있는지가 선생님이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씻는 신용을 하시면은 씻는 걸 알고 있구나라고 하고 선생님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막대와 비커와 마지막 깔때기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씻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 표선까지 올라오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전까지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표선이 거의 가까이 왔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표선에 맞춰서 지금 용액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야겠죠. 그래서 앉아서 이 부피 플라스크의 표선과 바로 이 시선을 정확하게 평행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작업이 바로 메니스커스를 맞추고 있는 고려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니스커스를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쭉 넣어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으면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메니스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니스커스 맞춰볼게요. 쭉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식기병으로 해서 맞춰도 되는데 너무 식기병이 조절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쵸, 우리 안 쓴 도구가 하나 있죠. 스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이트를 이용하려면 식기병에 있는 물을 조금 비커에 따라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메니스커스를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목한 부분이 바로 이 표선에 닿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표준용액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은 완성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요 0.5몰 농도짜리 100ml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자,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 이제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0점을 조절하는 과정, 그래서 비커를 놓고 0점을 조절하는 과정,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정확하게 용질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오차 범위를 0.2g으로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8g부터 2.2g까지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2g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평가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여기다가 용질에다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부어서 유리막대를 용해시키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용해시킨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무엇을 이용해서 깔때기를 이용해서 담아주는 과정. 해갖고 요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잘 용해시켰는가, 그리고 깔때기를 이용해서 용액을 옮겼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평가 요소는요. 자, 깔때기와 유리막대 그리고 비커를 잘 씻어서 다시 한번 여기 넣었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메니스커스를 고려해서 이 표선을 잘 맞추었는가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 4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4분 안에 이 과정을 완료하시면 해당 영역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한번 뭐라고 하죠?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서 조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실험 내용 잘 보고 왔죠? 자, 실험 내용만큼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8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 활동지 내용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활동지는요, 총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고체 용질의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 두 번째로 용질이 액체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액체 용질의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 때
표준 용액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활동지 평가를 하면은 이번 표준 용액 제조 과정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OH 수용액을요, A 몰농도짜리를 100ml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이 제조 과정에서 측정해야 될 NaOH의 질량 계산 과정을 포함해서 이 과정을 서술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은 우리 A 몰농도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A 몰농도라고 하는 건요, 용액 1000ml 안에 용질이 NaOH인 용질이 몇 몰 있는 거야? A몰 있는 상태야 라고 보기로 했죠. 자, 근데 우리는 1000ml가 아니라 100ml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100ml 만드니까 100ml짜리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치,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도대체 NaOH를 몇 그램 측정해야 되는 거야? 요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그럼 일단 바로 우리 할 수 있겠다. 용액이 내가 필요한 거는 1000ml가 아니라 100ml인 거죠. 그럼 그 안에 용질이 몇 ml 들어있을까? 요거 비례식이라고 했습니다. 0.1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에도 0.1배 해주시면 10분의 1배 하는 거니까 10분의 A 몰만큼 있으면 돼. 내가 측정해야 될 NaOH의 몰수는요, 즉 측정해야 할 NaOH의 몰수는 몇인 거야? 10분의 A 몰인 거야. 그럼 내가 측정해야 할 NaOH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즉 우리 이거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질량이 나왔을 때 내가 몰수가 궁금해. 질량이 나왔을 때 내가 몰수가 궁금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즉 기준값이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그랑그랑 약분되면서 몰이 튀어나온다고 했고요.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우리 화학식량이라고 해서 우리 진짜 많이 했다 이거, 그지? 이건 진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우리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무엇을? 바로 질량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몰수로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몰수가 주어졌네요. 그럼 이거의 질량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질량을 알려면 그치,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양변에 이제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화학식량에다 몰수를 곱해줘. 즉 몰수는 10분의 A몰이야. 여기다가 뭘 곱해줘? 화학식량을 곱하면 바로 질량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4A g이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측정해야 되는 질량은 4A g인 겁니다. 자, 요거 내용 계산 과정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NaOH가 0.5몰 농도라고 해요. 자, 0.5몰 농도? 그럼 얘는 용액이 1000ml 있으면 그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는 거야? 0.5몰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자, 이때 B리터만큼 제조하고 싶대. 그죠? 그때 측정해야 될 NaOH의 질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아마 나한테는 뭐가 있을 거냐면요, B리터만큼의 B리터만큼의 최표준 용액 제조하는 그 부피 플라스크를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일단 나는 용액 1000ml가 필요한 게 아니라 B리터가 필요한 거야. 그럼 애초에 우리 이거 좀 단위 좀 맞춥시다. 용액 1000ml는요 1리터죠. 그럼 나는 그냥 리터로 계산하고 싶으니까 1리터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얘 몇 배입니까? B배거지, B배. B배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B 곱하기 B만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 또한 몇 배 곱하기 B만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몇 몰인 거야?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B몰인 거지. 나는 2분의 B몰만큼이 있으면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럼 2분의 B몰은 자, 내가 측정해야 할 NaOH 몰수는 몇 몰인 거야? 2분의 B몰인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측정해야 될 NaOH의 질량은 몇인 걸까? 그 질량에다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화학식량인 40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값 계산해주면은 20bg이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액체 용질. 요게 조금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일단은 우리 퍼센트 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몰 농도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몰 농도짜리 100ml NaHCl이 있어. 이 친구의 표준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서 나는 측정해야 될 36.5%짜리 HCl의 부피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나는 1몰 농도짜리 100ml HCl을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를?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나는 여기 안에 지금 1몰 농도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용액이 1000ml 있을 때 용질이 몇 몰 있는 거야? 1몰 있는 상태야. 근데 나는 사실상 HCl을 얼만큼 필요한 거냐면 100ml 만들고 싶으니까 즉 0.1배만큼 몰수도 0.1배만큼 10분의 1배만큼이 필요하겠죠? 10분의 1몰만큼만 필요한 거야. 그지? 자, 그럼 10분의 1몰만큼만 내가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근데 36.5%는 얘는 지금 뭐냐면 얘를 몰 농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무엇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m 곱하기 v는 m-v- 요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줬겠다. m1 곱하기 v1은 m2 곱하기 v2 요거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자, 얘가 36.5%야? 그럼 얘는 용액 100g 안에 용질. 자, 퍼센트 정도 잃어버린 거 아니죠? 잊어버린 거 아니죠? 36.5g 들어있는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럼 얘를 한번 뭘로 바꿔볼 거냐면 몰 농도로 바꿔볼게요. 자, 몰 농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용액의 부피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럼 용액의 부피는요? 밀도가 나왔네? 그럼 밀도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밀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g/ml 분의 1 해주면 요거 1.2분의 100ml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몇 몰이야 이렇게 나오려면 이거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화학식량도 36.5니까 1몰이야 라고 가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00ml당 요거 지금 번분수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면 1.2몰 100ml당 1.2몰이 있는 상황. 근데 나는 몰농도 구하는 거니까 10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12몰이야. 아, 요거 HCl 36.5%는요 12몰 농도짜리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지금 12몰 농도라고 여러분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현재 몰 농도를 이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과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가서 반드시 그 내용을 학습하고 오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지금 12몰 농도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공식을 사용해 보자. 1몰 농도짜리를 100ml 만들고 싶어. 그치? 자, 근데 나는 그러려면 12몰 농도짜리를 몇 밀리만큼 퍼야 될까? 라는 게 궁금한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여기서 X만큼을 퍼서 넣어서 물을 희석해도 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하는 값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X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 값을 구해보면요. X는 자, 이거 밀리리터니까 그냥 지울게요. 단위. 어차피 요거 밀리리터 단위고 X도 밀리리터 단위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따라서 X 값은 12분의 100ml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 그냥 약분 최대한 해볼까요? 그러면은 4, 3, 12, 4, 2, 8, 4, 5, 20 그래서 3분의 25ml만큼을 내가 HCl을 퍼야 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었냐면요. 어차피 내가 HCl 36.5%짜리가 있어. 36.5%짜리가 있어. 이 친구의 몰농도를 구했더니 12몰농도래. 그치? 자, 이 친구에서 얼만큼? X 밀리리터만큼 퍼서 여기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만큼을 퍼서 X 밀리리터만큼을 퍼서 이렇게 요 안에 집어넣을 거야. 그치? 그럼 이 X 밀리리터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랑 그리고 희석을 시켜가지고 1몰 농도를 만든 여기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는 어차피 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몰 농도 곱하기 100ml 한 거. 이거는 이제 몰 농도는 몰 퍼 리터라고 했고 부피 곱하기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가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 곱한 값이랑 그리고 x 곱하기 12몰 농도 한 거. 다시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12몰 농도 곱하기 x 밀리리터 한 거. 요 또한 요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인 거잖아. 요 값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표준 용액에서 이제 몰 농도의 희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한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풀이 방법 알려준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이거만 지울게요. 자, 요런 거야. 이거 봐봐. 얘는 지금 보면은 일단 얘는 100ml에 1.2몰만큼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이거죠. 이거 지금 현재 12몰 농도니까 1000ml 안에 12몰만큼 있는 거야. 그럼 나는 10분의 1몰만큼만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하면 돼? 10분의 1몰만큼 만들려면 요거 지금 몇으로 나누면 되냐면 120분의 1을 곱해주면 되나요? 그죠? 그럼 120분의 1 하면은 이게 10분의 1 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120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 분모에서도 120분의 1을 해주는 거죠. 그럼 10분의 1몰만큼 취하려면 얼마만큼의 부피를 취해야 돼? 그럼 12분의 100 밀리리터만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4, 32, 4, 28, 4, 5, 20 해서 3분의 25ml만큼 풀면 되는 거야 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둘 중에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을 해도 되고요, 첫 번째 방법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또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 거야. 먼저 첫 번째 방법. 자, 우리 M1 곱하기 V1은 M-M2 곱하기 V2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즉 희석하기 전에 전체 몰수와 희석하기 전에 전체 몰수와 희석한 후에 전체 몰수는 같다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희석한 후가 지금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그냥 뭐 상관없으니까 써볼게요. 3몰 농도 곱하기 200ml. 자, 이게 바로 희석한 후에 지금 전체의 뭐 HCl의 몰수가 되겠고요. 자, 희석하기 전은 어때? 보면은 36.5%였어. 일단 요거 뭘로 바꿔야 돼? 몰 농도로 바꾸래매. 자,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요거 용액 100g에 용질 36.5g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부피분의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밀도로 나눴다. 즉 1.2분의 1을 한 거지. 그럼 얘는 1.2분의 100ml가 되고요. 자, 분모를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 친구의 화학식량으로 나눴다. 곱하기 36.5분의 1. 그래서 1몰이야. 얘는 그러면 100ml 안에 1.2몰 있는 거니까 나는 10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몰 농도는 1리터, 즉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1000ml 분의 12몰이 되는 거고요. 얘는 HCl 36.5%라고 하는 거는 요걸 통해서 12몰 농도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12몰 농도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12몰 농도짜리를 과연 몇 미리만큼 퍼야 3몰 농도에 200ml만큼 있는 것처럼 되냐 라고 하는 이 X값을 바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X값은 몇이 되는 거야? 12분의 3 곱하기 200ml가 되는 거고요. 3, 4, 12 해놓고 X값 구해주시면 4, 5, 20,
50ml만큼 풀면 돼 라고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공식 이용하는 방법. 그치? 자, 근데 공식 안 이용하고 나는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게 논리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선생님 방법대로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의로 이제 가는 거. 정의. 얘는 지금 현재 1000ml 안에 지금 산물 있는 상태야. 그지? 자, 근데 나한테는 얼만큼 있어? 200ml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몇 분의 몇이냐면 5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럼 얘도 나는 내가 필요한 몰수는 5분의 3몰 5분의 1 곱해주면 5분의 3몰만큼이 필요하겠다. 자, 12몰 농도라고 하는 건 1000ml 안에 12몰만큼 있는 거잖아. 나는 12몰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분의 3몰만큼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단 요거를 5분의 3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40 어떻게 하면 돼? 4, 32 해서 얘를 만들고 4 곱하기 5 그러니까 2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지? 20분의 1로 20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20분의 1을 곱해줘. 그럼 5분의 3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4, 5, 20, 4, 32 해가지고 여기 5분의 3몰이 되려면 얼마만큼 필요해? 여기 곱하기 똑같이 20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1000ml야 라고 나오는 거고 요만큼을 풀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똑같이 50ml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이 없고요.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요것을 계산 과정에 관련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표준유닉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지? 그 오차에 대한 영상 한 번만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실험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실험실로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는, 즉 용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전자 온도계를 이용해서 먼저 요 순수한 물, 증류수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일까요? 자, 몇 도로 나와 있냐면 약 한 20도, 19도 19도에서 20도 정도의 온도를 지금 가지고 있네요. 이 순수한 물이. 자, 그럼 이 물에다가 한번 수산화 나트륨을 용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조금 많이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여기 많이 넣으면은 한 9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수산화 나트륨 온도가. 그래서 한 3스푼 정도 한번 넣고 용해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용해를 시켜 보면요. 녹이다 보면은 이제 뜨거워집니다. 이 용액이. 그러면서 안 좋은 이제 수산화나트륨의 증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혹시 나중에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은 비누 만들기 할 때 이러한 과정이 사용될 예정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용해를 시켰죠? 한번 온도를 시정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20도, 30도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보일까요? 해가지고 아까는 20도였는데 20도 정도 되었는데 지금 32도, 33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닌가? 그쵸.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용해시키는 과정은요 바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아지면요 어떤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간에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어요?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이런 거 열팽창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몰 농도 같은 경우는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한 오차의 원인과 그 오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도의 변화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산화나트륨의 조회성을 한번 확인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주변의 수분, 즉 수증기를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조회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용질의 질량을 측정을 할 때는요 조금 빠르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 버려도 주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은 2g이었는데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1g의 수분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용질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측정해야 된다는 거, 바로 조회성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조회성을 한번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거름 종이에다가 한번 수산나트륨을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 보았어요. 자, 선생님 지금 노트북 가죽이 밑에 있죠. 이렇게 뿌린 다음에 과연 주변의 물을 흡수해서 이 거름 종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거름 종이가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름 종이가 젖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름 종이에 있던 수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스스로 녹는 성질인 조회성이 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고 왔죠? 자, 이렇게 따라서 이게 NaOH를 표준유액을 제조하는 과정은 사실은 다양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aOH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의 NaOH는요 주위의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걸 조회성이라고 하는데 주위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NaOH를 정확히 1g 측정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버를 하자면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수분을 H2O를 0.1g만큼을 흡수했다 치자. 그럼 내가 1g의 NaOH를 순수하게 측정하고 싶은데 내가 측정되는 NaOH는 0.9g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1g이, 그치? 그래서 주위에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NaOH 양보다 조금 덜 측정하게 되는 오차가 발생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표준 용액의 몰농도가 내가 원하는 몰농도보다 작게 제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질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NaOH가 주위의 수증기를 흡수하면 수증기의 질량까지 더해져서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취해야 되는 양보다 적은 양을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원하는 몰농도보다 작게 제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두 번째, NaOH가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 반응이에요.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용액의 온도가 증가해. 온도가 증가하면 열팽창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팽창에 의해서 용액의 부피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피의 표준을 맞춘 후에 만약에 이제 용액의 부피, 예를 들어 주위의 상온이, 자, 지금 이거는 부피 플라스크를 표현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좀 크게 그릴까? 보면은 주위의 온도가 25도씨였는데 얘가 지금 NaOH가 녹는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해서 얘가 50도씨가 됐다고 치자. 그럼 50도씨가 돼서 우리 표선을 이렇게 맞췄을 거 아니야, 그지? 메니스커스를 주위해서 이거 맞췄을 거 아니죠? 맞췄을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맞췄어. 근데 50도에서 이렇게 맞췄는데 결국에는 얘도 주위에 25도씨로 돌아갈 거란 말이지. 온도가 감소할 거야. 얘가 주위의 온도인 25도씨가 되면은 이 표선이 약간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몰농도 같은 경우 부피분의 몰수란 말이야, 그지? 부피분의 몰수인데 이게 몰농도야, 몰농정이죠. 근데 이제 몰수는 일정한데 똑같은데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부피가 감소하니까 전체 몰농도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서는, 그리고 표선을 맞춘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부피 또한 감소하게 되므로 원하는 몰농도보다 몰농도가 크게 제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50도씨가 된 상태에서 이 표선을 맞춰.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표선이 조금 내려가는 걸 관찰하죠. 관찰한 다음에 다시 용액을 증류수를 좀 넣어줘서 다시 한번 얘를 맞추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발열 반응에 의한 NaOH가
반롱 반응에 의해서 원하는 몰롱도보다 크게 이제 제조되는 오차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내용 한번 여러분들 활동지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요 여러분 채점 기준 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NaOH 측정할 때 전자적으로 평평한 곳에 설치한 다음에 비커 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비커 올리고 0점 먼저 맞추는 거, 그죠? 그런 다음에 NaOH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 측정할 때 1.8g부터 그리고 2.2g의 오차 범위 0.2 플러스 마이너스 0.2 플러스 마이너스 0.2g의 오차 범위를 허용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제 2g을 퍼라라고 했다면 몇 g 퍼면 되는 거야? 1.8g 퍼도 되고요. 그리고 2g 퍼도 된다는 거. 즉 NaOH의 질량을 측정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 내용 얘기하는 거고, 자, NaOH 용해시킬 때 우리 깔때기를 이용해서 용해시킨다는 거, NaOH 중립을 용해시킨다는 거 우리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용해를 시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깔때기를 이용하여 부피 플라스크에 담는 그 과정을 여러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아있는 NaOH의 식기, 깔때기랑 식기병 그리고 유리 막대까지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플라스크에 담는 과정 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표선 맞추기. 그래서 표선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거 부피 플라스크라고 한다면 여기 표선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표선은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맞춰야 된다. 표선 맞출 때 눈 요종 이렇게 하고 표선을 맞출 때는 눈 평행으로 한 다음에 표선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요 과정을 평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과정이 바로 메니스커스를 고려한다라는 그 부분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맞추고 있으면 메니스커스 고려 안 한 걸로 칠 겁니다. 그리고 표선을 정확히 맞췄는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자, 고체 용질의 이 과정은 이제 활동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 실험 수행하는 과정 4가지 정확하게 수행하셔가지고 수행평가 만점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실제 수업 시간에 실제 실습할 때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 실습 이후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실습 전에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